안녕하세요, 한별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별별 라디오를 세 번째 촬영하게 됐어요. 오늘은 아마 영상이 일요일이 아니라 조금 늦어질 것 같아요. 왜냐면 어제가 이제 일요일이었는데 제가 촬영을 못 했거든요. 저희 가족이 이제 동생이랑 같이 한국에 나와 있었는데 엄마랑 동생이 이제 스페인으로 다시 돌아가게 돼서 어제 같이 저녁 먹고 막 놀고 그러느라고. 그래도 촬영을 해야지 했는데 집에 와서 그냥 정말 침대에서 기절했어요, 말 그대로. 그래서 기절해서 화장도 못 지우고 자서 중간에 일어나서 씻고 안 되겠다 하고 그냥 포기하고 잠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미룰렸던 촬영들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씻고 자기 전에 별별 라디오를 촬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쿠션 껴안고 여러분들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가끔 제가 메이크업을 많이 한 것 같아서 좀 지워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별별 라디오를 촬영하려고 일부러 메이크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거의 연하게 하고 나갔다 온 상태로 그냥 찍은 건데 근데 제가 촬영을 할 게 있는데 굳이 지우고 하는 것도 좀 이상해서 나중에 뭐 생얼로 할 기회가 생기면 또 생얼로 할 텐데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거의 10일 만에 촬영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는 본 채널에도 그렇고 뭐 별별 라디오도 지난주에 들고 왔었고 되게 영상 꾸준히 업데이트를 했었지만 그거는 제 세이브 영상, 말씀드렸다시피 세이브 영상들이어서 정말 한 2주 전에 촬영해 놨던 거를 살짝 조금씩 풀어놨던 거고 지금 거의 10일 만에 촬영을 하는 거라서 되게 재밌었어요. 좋았어요. 촬영하는 게 너무 재밌어서. 근데 다만 제가 걱정이 됐었던 게 이제 다음 주,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 주말에 도쿄 여행을 가요. 근데 몸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행을 못 가겠다 싶을 정도로 진짜 아팠거든요. 아, 이거는 아니다. 이거는 여행이고 뭐고 내가 일단 살아야겠다 생각해서 못 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 토요일, 일요일까지만 기다려보고 정 안 되면 그때 취소를 하자 했는데 정말 거짓말처럼 토요일에 많이 회복을 했어요. 그래서 다행히 도쿄 여행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은 오사카 여행을 작년 가을에 한 게 이제 처음이고 중국 쪽도 안 가보고 홍콩밖에 안 가봤어요, 아시아권은. 그래서 일본은 정말 많이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특히나 도쿄는 제가 한국에 오면은 꼭 가야지 했는데 막상 가려니까 갈 기회가 없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도쿄 여행 해보신 분들 있으면 진짜 맛집이라든지 이런 거 쇼핑할 핫플레이스 아시는 분들 있으면 아래 댓글로 꼭 잊지 말고 저한테 남겨주세요. 이제 엄마랑 동생은 스페인으로 돌아갔고 아빠도 9월 초? 이제 곧 있으면 가세요. 근데 딱히 아쉽지는 않아요. 많은 분들이 막 외롭지 않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데 가족이 있으면은 뭐 좋다 이런 생각은 하는데 없다고 해서 막 뭔가 아쉽다거나 하지는 않고 이제 그 이유가 부모님이 3개월에 한 번씩 한국에 나오시거든요. 번갈아 가면서. 그래서 뭐 부재를 느낄 틈은 딱히 없어요. 뭐 그래봤자 나오셔도 워낙 바쁘셔서 한 두세 번 봐도 많이 보는 건데 그 정도 많이 보는 거죠. 근데 이제 부모님이 떠나는 아쉬움보다 다들 스페인에 간다고 하니까 저도 되게 스페인이 많이 그리워지더라고요. 원래는 올 봄부터 계속 스페인에 가고 싶어서 진짜 봄에 한 번, 중간에 5월 달쯤에 한 번, 여름에 2번 이렇게 계속 계획을 잡았었는데 못 갔어요. 너무 바쁘고 막 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유튜브 채널도 더 집중하고 싶고 막 그러다 보니까 포기한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근데 대신에 이번에는 진짜 꼭 다녀오려고요. 그래서 9월 말에 이제 비행기 티켓을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못 있고 많이 비울 수는 없고 한 2주 정도? 그냥 정말 집에서 쉬다 오고 싶어요. 스페인이 너무 그립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사실 제가 전혀 외국에서 생활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진 않잖아요. 뭐 한국말이 어눌한 것도 아니고 제 나름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가끔씩 발음의 지적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뭐 이 정도면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 동생은 진짜 어눌하거든요. 막 표현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부족하고 단어도 잘 모르고 철자, 그리고 스펠링 이런 것도 많이 틀리고 오타도 많고 그래서 동생에 비교하면 뭐 저는 나름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뭐 그래도 부족한 점은 많지만 근데 이제 제가 뭔가 외국에서 생활한 느낌이 많이 안 나서 그런지 제가 가끔씩 막 스페인이 그립다고 하면은 이질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14살 때부터 이제 스페인에서 살아서 거의 20 몇 살이지? 한 21, 2살까지 계속 스페인에 있었어요. 한국은 정말 놀러 오는 정도로만 왔었고 휴학하고 나서 와서 생활한 게 거의 8년 만에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겨울을 맞이를 해봤어요. 보통 여름방학에 놀러 오니까 어쨌든 제가 스페인에 9월 말에 가게 되면 거기서 또 이제
저희 제 방이나 제 집 같은 것도, 제 집은 아니고 저희 집도 막 보여드리고, 또 스페인도 많이 보여드리고, 스페인 여행지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거는 두 번째 별에서 많이 하고 싶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맛집 같은 것도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막 기획해 놓은 건 되게 많은데, 이제 맛집들만 모아놓은 영상도 따로 찍고 싶고, 그다음에 뭐 제가 잘 가는 이런 좋아하는 곳도 이제 따로 영상을 찍고 싶고, 보통 이제 본 채널에서는 제가 브이로그를 하나를 다 그냥 탁 추려서 되게 간단하게만 찍잖아요. 근데 이제 세컨 채널이 있으니까 좀 더 자세하고 상세한 여행 후기를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제가 스페인은 웬만한 곳은 많이 다 가봤어요. 뭐 북부 쪽은 많이 못 가봤고, 뭐 중부 쪽이랑 동쪽도 그렇고, 뭐 포르투갈도 가봤고, 남부 쪽은 많이 가봤는데, 유독 북부 쪽은 바르셀로나를 제외하고는 많이 가본 곳이 없어요. 바르셀로나는 한 5번, 6번? 진짜 많이 갔어요, 바르셀로나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안도라 공화국이라고 있대요. 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정말 작은 프랑스랑 스페인의 국경에 있는 나라라고 해야 되나? 안도라 공화국이에요. 근데 거기를 가보고 싶어요. 저희 아빠도 되게 가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다녀오면 또 거기도 제가 생생하게 브이로그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엄청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연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제가 최근에 읽은 메일 20개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의 내용이 인간관계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인간관계라고 하면 보통 친구 사이겠죠. 보통 학생분들이 많이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내가 이 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랬다느니, 혹은 새로운 인연을 맺었는데 좀 이런 관계를 가져도 되느냐, 뭐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뭐 아니면 좀 장황하게 여태까지 나는 이런 인간관계를 가졌는데 이러이러했고 저런저런했고, 약간 이런 정말 그냥 말 그대로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근데 뭐 인간관계라고 하면 누구나 그렇겠지만 저도 할 말이 정말 정말 많고 되게 다양한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에 속해 있어 봤잖아요. 뭐 스페인 가기 전에 한국에서 그렇고, 스페인에서도 스페인 친구들이나 학교 친구들이나,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또 한인들과의 관계, 그 다음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새로 사귀는 성인이 돼서 만나는 친구들, 그 다음에 뭔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만나는 인연들, 또 뭐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 친구들, 단순히 유튜버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독자분들이라든지 별별 모임에서 만난 이런 동생들, 뭐 친구들 이렇게 되게 인연이 많은데,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나름 깨우친 게 많다고 해야 되나? 물론 그래도 부족해요. 저도 아직 어리고 아직까지도 많이 실수도 하고 사람들한테 상처도 받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아시다시피 저희가 굉장히 정이 많아요. 되게 잔정도 많고 사람도 정말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 엄마께서 다른 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제가 이제 사람들을 좋아해서 겪을 것 같은 그런 상처들, 그런 거에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무튼 저도 뭐 따돌림도 많이 당해봤고, 뭐 이간질 같은 것도 많이 당해봤고, 뭐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 내 욕하는 것도 많이 겪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지만, 일단 여러분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얘기해주셨던 핵심 포인트들만 짤막하게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가장 많은 이야기가, 나는 이 친구가 너무 좋은데 이 친구는 나를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는 말이 정말 정말 많았어요. 혹은 나는 이 사람이랑 좋은 관계를 맺고 싶은데 내 맘 같지 않다든지. 일단은 저도 어렸을 때 그게 되게 상처였거든요. 근데 이 상처라기보다는 좀 힘들었어요. 왜냐면 나는 이 사람이 너무 좋고 정말 내 마음은 이렇게 좋은 마음인, 막 못해줘서 안달인 이런 마음인데 저 사람은 내 마음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너무 서운하고 서럽고 되게 속상했던 기억이 나요, 어렸을 때부터. 물론 이제 사람마다 환경이 다 다르고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나라는 사람은 이게 좋은 마음이지만 그 사람한테는 그게 꼭 좋은 건 아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린 제가 깨닫기에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너무 어렸고, 지금에서야 뭐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어려운 입장이고. 근데 정말 그렇더라고요. 뭔가 하나가 이렇게 있으면 누구나 다 이거를 A로 보는 거는 아니더라고요. 제 눈에는 이게 A예요. 제 눈에는 이게 호의고 애정이고 베푸는 건데, 누군가한테는 이게 B로 보이기도 하고 C로 보이기도 하고, 그 사람의 자격지심을 건드리는 일이 되기도 하고, 잘난 척이 되기도 하고, 동정이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아, 정말 사람들이 내 마음 같지가 않구나. 내가 좋은 마음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를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친구들이랑 뭐 다툼이 있거나 싸우거나, 아니면 누가 나한테 서운해한다고 하면은 저는 일단 사과부터 해요. 무조건.
당연히 저도 억울한 게 많죠. 내가 뭐 일부러 이 친구가 미워서 이렇게 한 게 아닌데 서로의 오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 사람이 상처를 받고 속상하고 나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고 하면은 저는 그거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사과부터 해요. 너가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정말 미안하다. 나는 이런 마음에서 이렇게 생각했고 혹은 내가 이런 부분은 너가 얘기를 해주지 않아서 정말 몰랐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너한테 그게 상처였다면 정말 미안하다. 그게 제 본심이거든요. 왜냐면 나는 진짜 그럴 의도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친구가 잘못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 의도를 받아들여주지 못한 사람이 잘못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의 잘못이라고 하긴 좀 뭐한데 굳이 따지자면 저는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스페인 친구들이랑은 그렇게 크게 어려웠던 적이 없어요. 왜냐면 굳이 따지자면 쿨하다고 해야 되나? 그냥 내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혹은 내가 서운한 게 있으면은 야 너 근데 그때 그렇게 해가지고 나 되게 짜증났어 하는 것들이 너무 그냥 당연하게 되고 너 짜증났어? 그래 몰랐어 미안해 나는 근데 그런 게 아니었어 하고 정말 이게 잘 되는데 약간 한국에 와서 친구들을 만났을 때는 제일 힘들었던 게 저한테 서운한 거를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속상해할까봐 혹은 쪼잔해 보일까봐 뭐 제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이런 거를 저한테 속상하다고 표현을 하면 되게 자기가 쪼잔해 보일 것 같다는 말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너가 속상한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나는 모르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내가 잘못한 거면 사과를 해야 되고 그래야 두 번 다시 반복을 안 하고 그래서 지금 이제 만나는 친구들이랑 그게 너무 잘 돼요. 물론 아직까지도 100% 저한테 다 털어놓지 못하고 서운한 거 이야기를 못하는 친구들은 있겠지만 보통 이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제 나이가 들어서는 친구들이랑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는 전제 조건이 나도 얘를 좋아하고 얘도 나를 좋아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좋아하는 친구 관계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거고 좋아하지 않는데 어쩌다 보니 알게 된 사이들 뭔가 사회생활 하면서 알게 됐다든지 했던 사이들 그런 사이에서는 제가 좀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좋아하기 때문에 만나거든요. 억지로 만나거나 하지 않고 일정한 선을 두면 뒀지 제가 친해졌다는 거는 정말 좋아서 친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방이 그러지 않은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어떤 이유든 간에 저한테 단순히 좋아서 저랑 친하게 지내지 않은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상처를 받았죠. 뭐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되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것도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런 거를 겪으면서 한 번 더 뭐 성숙해지는 느낌 한 번 더 깨달은 거죠. 아, 더 조심해야 되는구나 하고 아무튼 이건 이제 제가 어떤 사람인지 살짝 베이스를 까느냐고 했던 이야기고 저도 이제 사람들한테 많이 대이고 뭐 뒤통수도 맞고 이렇게 겪으면서 처음에 어렸을 때는 그게 되게 심했었어요. 저도 이제 사춘기 때 뭐 10대 때 가장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15살, 16살 때 진짜 사람들한테 많이 대었거든요. 따돌림도 당하고 한인사회에서도 그런 따돌림 그런 것도 당해보고 또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정말 멘붕이었어요. 진짜 멘탈이 나만하지 않을 정도로 정말 멘붕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두 번 다시 이런 상처를 받기가 싫은 거예요. 정말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정말 아무한테도 마음을 열면 안 되나 하는 지금 생각하면 약간 오그라드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랬어요. 진짜 내가 아무한테도 마음을 열면 안 되나? 왜냐면 상처받기 싫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이 정말 많을 거잖아요. 정말 많을 거고 내가 앞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고 진짜 좋은 사람들이 진짜 많을 건데 내가 이 상처받은 것 때문에 마음을 닫고 이런 기회들을 놓친다는 게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좋은 기회들을 놓치는 이유가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되게 화가 났어요. 그냥 아예 그냥 오픈 마인드를 했어요. 오히려 더 마음을 열고 대신에 상처받을 준비를 했어요. 제가 그동안은 그런 생각을 못해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만나던 간에 이 사람이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거를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상처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거를 생각을 하니까 조금 괜찮더라고요. 뭐 그 뒤에도 당연히 뒤통수도 맞고 뭐 그 알지만 아픈 것들 있잖아요. 내가 매 맞는 거 안다고 해서 안 아픈 거 아니듯이 알지만 상처도 받고 뭐 울기도 하고 가장 최근까지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대신에 제 옆에 남아주는 사람들한테 더 감사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떠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내 옆에 남아줬다는 거. 그래서 저는 유튜브를 하면서도 그래요. 제 옆에 있지 않아도 되는 분들인데 남아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더 감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유독 제 구독자분들 그리고 별별이들
한테 막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제 인간관계에도 그렇고 제가 약간 이런 베이스를 가진 사람이거든요. 제 옆에 조건 없이 있어주는 분들께 더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저도 당연히 제가 정말 좋아했던 친구가 있었고 혹은 내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저를 그만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되게 사람을 좋아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힘든 게 저한테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같이 고민한다는 걸 알아주면은 괜찮은데 그러지 않고 그냥 털어내고 끝내고 정작 뭔가 내가 필요할 때는 저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친구. 그래서 그거를 겪으면서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당연히 기분이 나쁘죠. 되게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너를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너가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아?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해주면은 똑같이 좋아하진 않더라도 그 마음에 보답을 받고 싶은 게 사람의 심리인데 감사하진 못할 망정 나를 그렇게 소홀하게 한다면 난 너를 더 이상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겠다. 저는 제가 너무 소중해요. 항상 이야기를 하듯이. 제가 가장 중요하고 소중해요. 근데 나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제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모든 인간관계의 베이스는 저에 대한 존중과 배려. 저에 대한 존중이 없어지는 순간 저도 그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어지죠. 이게 뭔가 이렇게 말로 하니까 되게 냉정한 사람 같고 칼 같은 것 같은데 누구나 그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배려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데 그 사람한테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거는 정말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는 얘가 너무 좋은데 혹은 저는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경 쓰고 있는데 얘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한테는 내가 가장 소중해야 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가장 먼저 나를 존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도 나를 존중을 해줘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존중을 하지 않는데 그 사람을 존중한답시고 나에 대한 존중을 버려버리면 그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항상 여러분들을 가장 먼저 소중하게 생각하고 스스로를 가장 많이 존중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을 존중하지 않고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존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버리거나 뭐 외면하다거나 뭐 절교한다거나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적어도 그만큼의 마음을 쏟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세상에는 여러분들을 좋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정말 많거든요. 근데 나를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한테 시간을 쏟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깝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할 때도 그래요. 저를 존중하지 않는 댓글은 저도 굳이 애정을 담아서 쓰지 않아요. 그럴 이유가 없죠. 오히려 그게 저는 가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분이 저한테 댓글을 되게 날카롭게 다셨었어요. 근데 그게 막 악플이 아니었어요. 막 욕하고 그런 악플은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건데 그런 악플이 아니라 뭐랄까 영상에 대해서 되게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영상에 대해서 되게 지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뭐 제 발음이라든지 영상이 너무 지루하다, 뭐 루즈하다, 너무 길다, 설명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제 영상에 관해서 뭔가 되게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당연히 거기에는 저도 이제 답글을 달 때 뭐 하트를 넣는다든지 여러분들께 막 그랬어요 하는 식으로 답글을 달진 않았죠. 그냥 딱딱하게 답글을 달았어요. 근데 이제 다른 분이 와서 그 밑댓글에 한별님은 한별님한테 뭔가 우쭈쭈 해주는 댓글이 아니면 차갑거나 날카로운 댓글에는 유독 냉정하게 반응하시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부정하지 않아요. 저는 맞아요. 근데 저는 받는 것만큼 돌려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수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답글을 달아주실 때는 소통 이상의 것을 저한테 주신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댓글을 보면 애정이 넘치고 제 보통 평균 영상에 한 댓글이 1200개 정도 요새 달리고 있는데 정말 저는 다 보거든요. 제가 놓치는 게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다 보고 그 다음에 영상 올리고 나서 거의 한두 시간까지는 계속 실시간으로 댓글을 보고 뭐 답글 달 수 있으면 답글을 계속 달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단순히 영상 제작자 혹은 유튜버로 보는 게 아니라 저를 하나의 인격체라는 한별이라는 사람으로 존중을 해주고 댓글을 달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거에 맞는 애정을 보답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정말 단순히 시청자, 구독자가 아니라 저를 좋아해주는 동생, 저를 좋아해주는 언니, 저를 한별이라는 인격체로 존중해주는 사람으로 대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당연히 애정이 넘치고 당연히 좋아하는 마음이 넘쳐서 이렇게 막 댓글을 다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단순히 영상 제작자로서 영상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저도 그분을 시청자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굉장히 상처가 되는 댓글을 잘 쓰세요. 이게 욕이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메이크업 영상에서는 메이크업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가 많아요. 좀 못 보겠네요. 이런 식의 댓글을 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럼 저는 그분들한테는 이제 영상을 제작하는 사람으로서 답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저를 한별이라는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메이크업 영상을 찍는 유튜버로 봐주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에다가 영상 제작자로서 댓글을 답니다. 제 겟레디 윗미 영상은 메이크업 튜토리얼 영상이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같이 준비하는 영상입니다. 정말 친구가 집에 놀러와서 같이 화장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분위기의 영상이기 때문에 메이크업에 대한 집중도는 조금 떨어질 수 있습니다. 양해해주세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날카로운 댓글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자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달아요. 근데 이제 이게 정말 저를 막 우쭈쭈하고 좋아해준다고 해서 차별하고 뭐 나한테 태클을 건다고 해서 이렇게 밀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한테 저를 좋아해주시는 분들을 좋아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저한테 단순히 영상 제작자로 저를 대한다면 저도 마찬가지로 그분을 시청자로밖에 볼 수 없고 제 영상에 대한 피드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유튜버의 말투로 한별의 말투가 아니라 유튜버의 말투로 공지사항처럼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을 존중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을 존중해서 여러분들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존중해줘야지 여러분들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까지 챙기기에는 너무 세상에는 좋은 사람들도 많고 아직 겪어봐야 될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한테 시간 낭비하면서 나를 갉아먹기에는 조금 아깝죠, 시간이.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사람마다 겪은 것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저는 이제 많은 일을 겪으면서 이런 성격이 되고 이런 사람이 되고 하면서 네, 이렇게 생각을 갖게 된 건데 뭐 누군가한테는 맞지 않는 게 될 수도 있고 누군가는 또 다른 경험을 하면서 다른 결과를 얻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그냥 단순히 저의 경우 제가 여러분들께 할 수 있는 저의 이야기고 뭐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또 여러분들이 고민이나 사연이 있으면 아래에 더보기란을 누르면 제 메일이 나와요. 별별 라디오 전용으로. 그쪽으로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사실은 하나 더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버킷리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꿈이랑 목표라든지 이런 버킷리스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야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이거는 다음번 별별 라디오에서 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늘의 이 길고 긴 별별 라디오 영상 재밌게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늦지 않게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